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제? 헬로 시드리님 네, 좋아요 눌른다고 하시고요. 쪼웨리님 카톡에 이어서 라방에도 또 뵙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카톡에 오픈 채팅방을 오픈해놨거든요. 호주 시사TV라고 해서 해놨는데 거기에 지금 3분 계십니다. 저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요. 굉장히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자,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비가 계속 오는데요. 야, 이렇게 비가 오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에 관련되는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퀸슬랜드 쪽에 지금 홍수가 나서 머리 잠기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또 퀸슬랜드 배추 가격이 상당히 지금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네, 날씨도 좋지도 않고 가격 물가는 오르는 상황이고요. 유진이 방님 드디어 기대하던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네요. 많은 뉴스가 있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유진이 방님 퀸슬랜드 위드 코로나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퀸슬랜드가 시작이 돼서 지금 많은 뉴스가 있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제가 일단 준비하느라고 준비했는데 준비를 그렇게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하여튼 제가 뭐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은 준비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준비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잡으시고요. 자, 호주 시사TV 조PD의 호주 시사입니다. 2021년 45주차 뉴스입니다. 자, 유진이 방님께서 커뮤니티로 올려주시는 뉴스 잘 보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가능하면 저희들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또 뉴스를 그때 제가 또 보고 눈에 띄는 뉴스들을 조금씩 정리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걸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그것도 한번 보죠. 제가 거기에서 설문조사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준비한 뉴스 하나씩 볼까요? 자, 이 간추린 한 주간 뉴스입니다. 짤막짤막하게 단신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 한번 쭉 살펴보고 조금 긴 기사는 뒤쪽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계속해서 이 백신 접종 의무화나 락다운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파라마타 리버 근처에서 백신 맨데이트 이렇게 의무화하는 그 접종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My Body My Choice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위를 벌였었는데요. 지금 페이스북에서 유나이티드 오스트레일리아 파티에서 지금 My Body My Choice 여기에 대한 광고를 올리더라고요. 이 사람들 지금 그 정당에서는 이 백신 접종 의무화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니까 멜번에서 지금 비를 맞으면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이거는 멜번의 다니엘 앤드류 수상이 락다운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법안을 하나 내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반대하는 지금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다음 뉴스를 보시면 멜번에서도 바우처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뉴사우스 웨일즈 주도 그 디스커버리 바우처 2개하고 다이닝 바우처 2개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인가요? 디스커버리인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바우처를 주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그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집에 가서 바우처 2장을 썼는데요.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가서 짱짱 요리를 시켜 먹고 나오면서 이렇게 핸드폰 보여주니까 QR코드를 딱 찍으니까 바로 바우처를 적용해서 금액이 이렇게 딱 빠지더라고요. 그런 이제 뉴사우스웨일즈도 바우처를 시행을 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줬었는데요. 지금 멜번에서도 바우처가 발행된다고 합니다. 이건 CBD 사업체를 지원하는 패키지 4,400만 달러 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정책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500만 달러 규모로 해서 약 한 20만 명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요. 11월 15일부터 CBD 내에 있는 식당, 카페, 바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50에서 500불까지 먼저 지출을 하면
그 지출한 금액의 30%, 근데 최대 $150까지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간단하게 영수증을 찍어서 멜번 머니 웹사이트에 가서 클레임을 하시면 5일 정도 걸려서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불편하긴 해요. 뉴사우스웨일즈는 QR코드로 찍으면 바로 그 돈을 빼고 돈을 내면 되는데, 이거는 앞에 돈을 내고 뒤에 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 보고 나가서 좀 이렇게 돈을 쓰시라 하기 위해서 바우처를 발행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HSC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자카렌다가 이렇게 피면 사람들이 이쁘다 그러는데, 이 자카렌다와 HSC, 자카렌다가 필 때 대입 시험을 치는 거죠. 그래서 대입 시험을 봐야 되는 애들한테는 이 자카렌다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기분이. 네, 어쨌든 자카렌다가 피는 이 계절에 지금 HSC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12학년 학생들이 HSC 시험을 볼 때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HSC가 있기 전에 굉장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3시간씩 4시간씩 어떻게 앉아 있냐고, 이거 산소가 필요한데 이거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시험을 망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마스크를 벗게 해달라 라고 지금 요청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 친구들은 이 마스크를 쓰면 정말 곤란하죠. 이 눈에 김이 서려서 굉장히 시험을 푸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에는 약 7만 6천 명 정도가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들이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번에 그 시드니 공항이 뭐 다른 그 외국계 컨소시엄에 인수가 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인수 가격을 제시했는데 이게 안 맞아서 실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월요일 날 시드니 공항이 SAA라는 컨소시엄에 인수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시드니 공항은 IFM 인베스터스가 이끄는 SAA, 시드니 에이비에이션 얼라이언스에 주당 8불 75달러에 인수하는 거에 동의를 했습니다. SAA가 지난 7월에 주당 8불 25센트, 그죠? 그리고 8월에는 8불 45센트를 제안했었는데 시드니 공항이 이거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8불 75센트에 합의를 했는데, 시드니 공항이 이 8불 75센트에 합의하면서 7월에 제시했던 8불 25센트와 하고 비교해서 약 13억 달러를 더 받았다고 합니다. 야, 몇 센트 차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 주식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억 달러를 더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SAA는 시드니 공항뿐만 아니고 호주 내에 있는 공항에 눈독을 지금 여러 개를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이미 지난 5년간 38억 달러를 투자해서 여기저기 공항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브리스베인 공항의 두 번째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하고 멜번 공항의 터미널을 개선하는 그런 곳에다가 투자를 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게 이 두 회사만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HCC가 이 두 회사가 인수되고 이런 과정에서 독점과 관련되는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지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HCC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수권은 HCC의 검토가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HCC가 여기서 안 돼 하면은 요거는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TPG하고 보다폰하고 인수합병 될 때, 그때도 HCC가 뭐 반대하니 어쩌니 이러고 소송까지 가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HCC가 최종적으로 졌긴 했지만 자기들이 할 일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인수 뭐 이렇게 될 때 HCC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유진이 방님께서 공항 주차비 올라가겠네요 하셨는데, 이미 민영화돼서 뭐 올라갈 건 다 올라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지금 물류대란 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전부 다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시니까요. 저도 지난주에 한 2개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물량들이 엄청나게 밀리면서 그 배달이 굉장히 늦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포스트가
신규 물류센터를 오픈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또 물건이 엄청나게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류 배송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 물류센터를 하나를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물류 배송을 대비해서 7,1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물류센터를 오픈했다. 근데 7,100만 달러 정도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일까요? 물류센터인데 지금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최신 시설은 없고 물건만 잔뜩 지금 쌓여 있는데, 보통 뭐 이렇게 물류센터 새로 지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미끄럼틀 같은 게 있어서 쫙 해서 자동으로 막 분류되고 그러던데, 지금 여기는 뭐 그런 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봐서는 아주 엄청나게 많이 투자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어쨌든 위치는 빅토리아 주에 있는 선샤인 웨스트인데요. 여기 이미 오스트레일리아 포스트 물류센터가 하나 있는데 신규로 또 하나를 만들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는 주 내에서 가장 큰 물류센터라고 합니다. 사이즈 면에서는 굉장히 크고요. 지금 멜번에 있는 MCG의 1.5배 규모라고 합니다. 벤이 한 20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고 48개 우편번호 지역을 커버하는데 하루에 5만 개 정도의 소포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자,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한 920만 명 정도가 온라인 쇼핑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는 팬데믹 이전보다 약 14%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락다운이 되면 더 온라인으로 구매하니까 수치는 늘어나겠죠. 그죠? 자, 다음 뉴스 또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나머지 잡다한 뉴스라 그랬는데 제가 이건 뉴스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죠? 네. 이게 다 PPT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 나머지 이제 종이로 적어놓은 거를 잠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채화라는 분이 한 분이 어디서 키 뉴스를 갖고 와서 이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라고. 그래서 그 키 뉴스에 나와 있는 것들을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해서 정리한 토요일까지군요. 해서 간단하게 한 주씩 나오는 뉴스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씩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바이런 베이 지역의 하우스에서 화재가 나서 쌍둥이 애 2명, 4살짜리 쌍둥이 애 2명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파라메딕이 도착을 해서 소생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서 지금 소생되지 못하고 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촛불을 켜놨는데, 피아노 위에 촛불을 켜놨는데 거기서 불이 나서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네. 화요일 날 뉴스에는 이게 세계적으로 마그네슘 공급이 부족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상 대비 50% 수준만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약 85%를 생산하고 있답니다. 전 세계 마그네슘에. 지금 마그네슘도 그렇고 요소도 그렇고 그죠? 요번에 한국의 요소수가 부족해서 호주에서 한국에 보냈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신정민 님께서 카톡방 링크 좀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오픈 채팅방에서 호주 시사TV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그렇게 찾으시면 금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뉴스도 보죠. ANZ 뱅크가 홈론 변동금리를 최대 0.43% 인하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좀 이자와 관련되는 뉴스가 제가 뒤에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수치를 알려드리는 거 아니고 분위기만 전달해 드릴 텐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변동 이자 모기지는 이자가 떨어지고 있어요. 변동은 떨어지고 있고 고정 비율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렇게 변동과 고정 이자율이 다르게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퀀타스가 해외에 보관 중이던 A380 대형 항공기를 재도입해서 호주에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마 저쪽에 미국의 무슨 사막에 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사막에 보낼 때 아니 호주도 사막이 많은데 웬 미국 사막? 네바다 중가요? 거기 보냈다고 하는데 거기는 왜 거기다 보내지? 했는데 이번에 거기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 비행기를 다시 호주로 들여왔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아마 유럽까지 논스톱으로 한 방에 날아가는 비행기일 겁니다.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진 뉴스가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이 또 수요일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그죠? 근데 여기 또 최고치를 찍었는데 애플 CEO인 팀 쿡이 자기도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 차원에서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지는 뭐 투자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암호 자산이라 그러죠. 이 암호 자산의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한 교수님은 아니 비트코인이 자산이긴 하지만 금과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금이 보통 안전자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럴 때 금을 사놓으면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같은 자산이라도 비트코인은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왜 떨어지는지도 이유를 모르고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이 이거 괜찮은데 했더니 쫙 올라가고 도대체 왜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뭐 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한번 질러서 크게 먹을 수 있어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뉴스는 호주 적십자가 2주간 최소 7,000명분의 헌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헌혈을 길 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헌혈차를 세워놓고 거기 간호사님들이 이렇게 바깥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팔을 붙들고 이렇게 좀 헌혈 좀 하고 가시죠. 뭐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빵도 주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해봐서. 그런데 7,000명분의 헌혈이 필요한데 최근 헌혈을 하겠다고 예약을 해놓고 노쇼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혈액이 부족하다. 지금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NAB의 은행 수익이 작년 대비 2배 이상 5.5조 원을 기록하고 은행장이 한 13억 원 정도를 현금 보너스로 받아가셨다고 합니다. 은행 수익이 좋다는 얘기는 대출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서 은행들이 상당히 이득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항상 이 경기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하고 팬데믹이나 이런 게 와서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러면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실제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돈을 푼다고 할 때 그 돈을 누구한테 주냐 하면 우리한테 직접 주지 않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은 우리한테 직접 주지 않고 정부가 뭐 재난지원금 이렇게 해서 직접 주는 거고요. RBI는 돈을 찍으면 누구한테 주냐 하면 은행에다 주죠. 그럼 은행은 이걸 가지고 돈을 빌려주죠. 그럼 중간에서 아주 싸게 돈을 RBI에서 가져와서 돈을 조금 더 얹어서 빌려주니까 돈을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한번 기사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디테일을 못 찾아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건 대충 전해드릴게요. 뉴사우스웨일즈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 지원 부정 수급하는 업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사우스웨일즈 서비스하고 경찰이 합동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해당 마이크로 비즈니스 그란트 페이먼트라는 게 있는데 일단 이게 중단되었습니다. 부정수급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현재는 138억 원 정도, 약 이 전체 그란트의 28%, 이 스킴의 28% 정도 규모가 부정수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지금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죠? 목요일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자, 모리슨 총리가 조만간 한국하고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하고 격리 없는 여행을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학생이겠죠? 스킬드 워커의 입국을 연말 안에 다시 재개하겠다 그랬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12월 달부터는 유학생들이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조건은 fully vaccinated 돼야 되고요. 그리고 호주가 인정하는 백신을 접종한 경우라고 합니다. 사람을 지금 자꾸 받아야 되죠. 그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약간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받으면 또 오르겠지 뭐.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좀 집어넣는 거 아닌가. 그죠? 그리고 또 필요하고요. 지금 교육기관, 대학교가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사람을 엄청나게 잘랐잖아요. 저희 조카도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대학에 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얼핏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유학생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교육 사업이 좀 떠야 되는데 중국 유학생들이 돌아올지 12월 달이 지나면서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이 만약에 돌아온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조금 애매하죠. 재밌는 뉴스는 지금 우리 스콧 모리슨 총리께서 중국과 계속 각을 세우셨잖아요. 거기다가 토니 전 총리께서 대만을 가서 중국을 엄청나게 욕을 해서 중국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호주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요번에 그 글래스고에서 기후 협의를 하면서 미국하고 중국이 같이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약간의 긴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실무진을 꾸려서 앞으로 이 탄소를 줄이는데 어떤 협력을 할 건지 상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둘 사이의 긴장 관계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호주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네,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 거를 상당히 많이 사주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조금만 사주고 더 이상 안 사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관계를 조금 개선해서 맞아 사주게 되면 또 인기가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우리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께서 혹스베리의 오리알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서서 이걸 조금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긴장관계를. 그래서 지금 누가 나서셨나 하면 폴 키팅 호주 전 총리께서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대만은 호주의 핵심적인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속 각을 세우는데 지금 중국하고 사이의 긴장을 조금 누군가가 틀어줘야 되는데 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폴 키팅 전 총리께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커뮤니티에다가 한번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 호주가 거기에 참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잠깐 한번 보죠. 요거 투표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표하는 거를 한번 해봤더니 네, 지금 현재 어떻게 나왔냐면 참전해야 된다가 14%, 아니다 참전하지 말아야 된다가 86%가 났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굉장히 크죠, 그죠? 86%, 14% 이러니까 굉장한 것 같은데 7분이 투표해 주셨습니다. 한 3,000명이 투표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7분 중에서 제가 봐서는 한 6분 정도가 참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나머지 한 분이 참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왜 참전해야 되는지 왜 참전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댓글에 좀 써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미네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그래서 커뮤니티에 가시면 제가 뉴스도 올려놓고 거기에 이런 투표도 하는 거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의견을 한번 우리 나눠보고 그 결과를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하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 키팅 전 총리께서 나와서 조금 이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서는 이분이 옛날에 중국 투자은행인가요? 그쪽에 또 일을 하신 적이 있어서 너 중국으로부터 얼마 받았니? 뭐 이러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참나. 그렇습니다. 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은행들이 지점을 폐쇄하고 있다는 그 소식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저쪽 외곽 쪽에 있는 시골 지역에 있는 지점들을 폐쇄한다 그래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시했었는데요. 웨스트팩 은행이 지점 17곳을 추가 폐쇄했고요.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ANZ는 145개, 웨스트팩이 87개, 그리고 NAB가 72개, 커먼웰스 뱅크가 53곳의 지점을 닫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점이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요? 뭐 정부나 이쪽에서는 현찰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은행들도 보면 캐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고 이제 고지서도 다 온라인으로 돈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점이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점을 계속 줄여 나가는 것 같은데요. 지점이 없어지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인 커뮤니티 이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캐시 같은 걸 많이 쓰실 텐데 그걸 디포짓 하려고 그러면 또 멀리 가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 주하고 퀸슬랜드 이쪽 지금 계속 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날씨와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정리해서 페이스북하고 저희 여기 그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카톡에도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저기압이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해서요. 이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부터 시작해서 멜번, 빅토리아 거쳐서 이쪽 뉴사우스웨일즈, 퀸슬랜드 주까지 아주 전반적으로 하다못해 앨리스 스프링스 사막 중간에도 굉장히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퀸슬랜드하고 특히나 퀸슬랜드 남부 쪽하고 뉴사우스웨일즈 북부 경계선에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올해 특히나 비가 많을 거라고 전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고요. 걱정이 되는 거는 채소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빅토리아 뉴스가 또 하나 있네요. 자, 민간 투자사가 22조 원 규모의 신규 아파트 건설을 정부에다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플린더스 스테이션에서 사우스 야라 스테이션까지 사이에 철도 위에다가 9천여 아파트 유닛하고 학교를 짓겠다고 건설안을 정부에 내놨는데 주 정부가 아직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민간 투자사가 여기에다가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얼핏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한국에도 이런 거를 짓는데 정부가 지어서 청년 세대들한테 싸게 이거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호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실질적으로 플린더스 스테이션 같으면 거의 뭐 멜번 CBD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멜번을 잘 몰라서 한 서너 번 가봤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는데 시티 쪽에 이렇게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지어서 그걸 싸게 임대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 잡는 데도 좋고 그다음에 CBD 내에서 조금 저렴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청년 세대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근데 민간 투자사가 거기다 짓겠다고 나오니까 이거 지금 비싸게 팔겠죠 뭐. 근데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런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미국 소비자 물가는 제가 뒤에 준비를 했고요. 자, 지금 비가 계속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호주 중동부 지역의 번개가 약 137만 번이나 관측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37만 번. 아, 이게 비가 오는 거는 괜찮긴 한데 바람도 불고 우박이 내리면서 피해가 커지는데요. 번개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 퀸슬랜드 쪽에 발전소가 문제가 생겨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 몇 시간 동안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고 막 이렇게 돼서 피해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열받는 얘기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하버 브릿지의 통행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계획이 노동당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버 브릿지를 넘어갈 때 외곽에서 시티로 들어갈 때는 돈을 내죠. 그런데 시티에서 외곽시로 빠질 때는 하버 브릿지에 돈을 내지 않습니다. 통행료를 내지 않는데 지금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통부에 있는 리포트 하나를 노동당이 뒤져보다 보니까 그 안에 양방향으로 다 돈을 부과할 계획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당에서 우리 도미닉 페르체트 주 수상한테 물어본 거죠. 이런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제 그 예산이 조금 딸리니까 그죠? 뭐라도 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얘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긴 한데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열받아서 지금 카톡방에서 거기 계신 분하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열받아서 전부 다들 아니 시티가 비싸서 외곽지로 나가서 집을 샀더니 이것들은 톨비만 올려서 톨비가 연간 9,000달러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 트럭 몰고 다니시는 분이 한 연간 한 14,000달러 정도를 톨비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9,000불이요? 100불씩 넣어놓으면 진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실제로는 거의 뭐 2주에 한 번씩은 이게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각 기업체들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송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또 소송이 막 양쪽으로 일어나는데 백신 접종 안 했다고 너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거 부당하다고 또 소송을 하고 또 반대는 뭐냐면 내가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데 누가 백신 접종을 안 했거나 다른 사람이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 일을 해서 내가 같이 일을 하면서 내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럼 이거 산재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또 소송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주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강압적으로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 화살이 정부한테 갈 텐데 정부는 난 잘 모르겠고요. 각 기업체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떠넘겨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체 사장님들이 아주 머리가 아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온 기사는 뭐냐면 BHP사가 헌터밸리에 있는 지역 광산 직원 중에서 백신 미접종자 50명에게 무급 휴직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길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럭비 그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NRL 같은 게 있고 그 럭비 선수들한테 클럽이 어떻게 했냐면 언제까지 백신 접종을 해라. 안 하면 연습에 참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경기에 참여할 수 없고 그리고 클럽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송 안 걸릴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네. 자, 퀸슬랜드 기사 중에서 부동산 기사가 있네요. 누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10월 한 달에 주 평균 6,000불씩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6,000불씩이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뉴사우스웨일즈 주도 그랬고 대부분 뭐라 그러죠? 응급하지 않은 그 선택적 수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술을 못하게 막아놨었죠. 코로나 때문에 아주 긴급하지 않으면 수술하지 말라라고 막아놨었는데요. 그게 지금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레이트 시드니 지역 모든 병원에서 비응급 선택적 수술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풀 카패시티로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뭐 라디오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코로나에 목을 맨 거 아닌가?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약 900명 정도 되나요? 뭐 한 그 정도 되는데 이 외의 병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엄청나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른 병을 너무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다못해 이제 그 암 진단 같은 것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초기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를 그 계산할 때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한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셨는데 그분이 감염자로 판단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코로나 사망자로 둔갑했다. 근데 이거 라디오에서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는데요. 이거 뭐라 그러죠? 음모론자들,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코로나는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안티백서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이렇게 맥이 맞닿아 있어서 함부로 이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라디오 진행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망자를 집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고 뭐 이렇게 따지는 멘트가 있었는데, 하여튼간 뭐 좀 특이한 케이스는 그렇게 해서 또 사망자에 포함되기도 하나 봅니다. 어쨌든 수술이 허용이 됐다고 하니까 그동안 밀려있던 분들 가서 수술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 다 따라잡으려면 한 2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또 기사도 있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6일부터 뉴사우스웨일즈주는 특별기로 입국하는 국제학생, 아까 말씀드렸죠,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은 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해외 크리켓 선수는 입국을 해서 5일만 격리를 하고 내국인들은 들어와서 2주간 격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중 잣대가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리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수상께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아주 독립적 행보를 많이 하세요. 요번에 락다운이 풀리면서 우리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수상께서 해외 순방을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뭐 일본도 가고 한국도 가고 그리고 중국도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 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우파 라디오에서 너 뭐니? 그래서 그건 외교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네가 뭐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수상께서는 여러 가지 독자 행보를 많이 하신다. 우리는 주 경계를 언제 열지 모른다. 아직 안 열렸으니까 그죠? 내년 초나 돼야 아마 열지 않을까. 그리고 백신 접종률도 아마 전국에서 제일 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쪽은 잘 틀어막아서 그쪽에 신규 확진자들이 안 나오니까 아주, 또 거기다가 돈 많이 벌시잖아요. 그죠? 땅 파서 석탄 그리고 아연호 철광석 철광석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을 하는데, 어쨌든 철광석 가격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으니까 힘을 좀 쓰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황당한 뉴스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여기 선물을 하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어머님이 자식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집을 하나 사주셨어요. 네, 집을 사주셨는데 우리 시드니에 사시는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펜리스 사우스 쪽이면 지금 뭐 신규로 뭐 새로 이제 그 집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쪽 새로 뭐 이렇게 조성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방 4개짜리 그리고 욕실 하나, 게라지는 없고, 그죠? 요런 집을 사이즈도 뭐 풀장도 없고 사이즈도 657스퀘어미터면 아주 크지도 않아요. 아주 작지도 않지만 아주 크지도 않은데 이 집을 얼마에 사주셨냐면 1밀리언에 사주셨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100만 불 이렇게 쭉 쾌척하신 거죠. 네, 그래서 펜리스 이 지역에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런 뉴스가 떴는데요. 펜리스 그쪽 지역의 대충 호가가 4베드룸 호가가 89만 9천에서 96만 9천 달러에 거래가 되는데, 뭐 짜투리 내가 뭐 좀 주지 뭐 이래가지고 100만 달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상당히 부촌에 사시는데요. 노쇼에 있는 와룬가 지역에 부촌에서 살고 계시고요. 아들은 펜리스 사우스에 자리를 잡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사우스 펜리스 지역의 7자리 가격대는 굉장히 드물다. 최근 아주 최고 기록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잡다한 뉴스들 쫙 해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분석 기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2-3개만 정리해서 보도록 하죠.